다 올렸으면 아무데나 안 돼. 아무데나 안 돼. 옆에 이렇게 빼시면 보조 그 책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빼시면. 그래. 백연문 낭독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격거리가 적당하니까. 예정된 시간은 10시 반이지만 잠깐 1, 2분 빠르더라도 다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등교 수업 관련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체계적인 의료 방역 시스템 덕분에 오늘부터 일상생활과 감염 확산 차단 노력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등교 기간 동안 원격 수업의 안착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앞서주신 선생님들, 침착하게 배움과 성장을 이어간 우리 학생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믿고 기다려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3일 국무총리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발표에 이어 교육부는 단계적, 순차적 등교 수업 방안과 방역 조치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등교 수업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5월 13일은 고3, 5월 20일은 유치원, 초1, 2학년, 중3, 고2, 5월 27일은 초3, 4학년, 중2, 고1, 6월 1일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 중 137개 교는 5월 13일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지만 시기나 방법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 5월 13일에는 고3이, 5월 20일에는 고3을 제외한 유치원부터 전공과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 등교 수업은 5월 연휴 이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하지만 진로 진학 준비 등으로 고3은 7일 경과 시점부터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5월 6일부터 등교 수업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등교 수업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 안전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는 모의훈련을 통해 학교 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교육지원청, 보건소의 역할과 대처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학교 생활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과 중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총 108만 장의 면 마스크를 지원하였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보건용 마스크도 70만 장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등교 시 발열 검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도 기준치 이상을 구비하였고 손소독제도 6만 개 이상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추가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학교 전체 특별소독, 수시 소독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등교 전 가정에서 자가 진단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등교 후 수시 발열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 내 감염 전파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학생 안전 최우선 원칙은 통학 차량 운영에도 반영됩니다. 등교 수업 후 한 달간 통학 차량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회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통학 차량 내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창가 쪽에 앉도록 하여 학생 간 적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등교 수업 운영 지침을 안내하겠습니다. 교육부 발표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등교 수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도내 모든 학교로 안내하겠습니다. 운영 지침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안전한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 등을 명시하겠습니다. 학교별 교원과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등교 수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운영 지침에는 등교 수업 유형, 등교 수업 안내, 출결 및 평가 관리, 학생부 기재 방법, 급식 운영 계획, 밀집도 최소화, 방역, 유증상자 출현 대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교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1, 2m 이상씩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마스크, 학생 간 칸막이 등을 상황에 맞게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업 중 교사와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모둠 활동과 비말이 전파되는 수업 활동은 지양하도록 지침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과목별 상취 기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등교 수업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건 방역관리 및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 현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평가와 학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원격 및 등교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등교 수업 후에는 학생 간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모둠별 과정중심 평가, 또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고 가급적 개인별 평가를 권장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정량, 정성적 기록이 잘 이루어지도록 학생부 기재 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출결관리 상황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학년, 학교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원격 수업을 운영하고 원격 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 또는 소수의 등교 중지 학생에 대한 대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급식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급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미 배식 방법을 포함한 좌석 배치 안을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마다 급식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도록 조정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시차 배식, 식탁 임시 칸막이 설치 등의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 식사 전 손 씻기와 식당 출입구에서 손소독 실시, 줄서기 요령, 배식, 퇴식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 예절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급식 종사자는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 건강 상태를 매일 2회 이상 확인하고 검수, 조리,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코와 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입니다. 등교 수업 후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가 휴업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등교 수업과 함께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하겠습니다. 등교 수업 이후 방과 후 학교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학사 일정, 프로그램 준비사항,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 다양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불가하고 비말 및 접촉 감염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한할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참여 전에 학생과 강사 모두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외부 강사의 경우는 해외여행 이력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5월 아래 연두빛 새순과 꽃빛이 찬란합니다. 어김없이 피어난 5월 풍경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늘 싹트는 희망, 새로운 내일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원격 수업에서 등교 수업으로 전환되겠지만 여전히 미래교육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결코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한 궁예지책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탐색이요 연구의 과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우리나라 100년을 여는 힘이 진정 교육임을 온 세상에 펼쳐 보일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웃음만큼 환한 5월 끝없이 피어나는 교육 희망으로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등교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하시는 걸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과장님들은 뒤에 해당 과장님들은 나오시고 예, 뭐 질문에 따라서 마이크를 활용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질문하실 답변을 기자분들 하고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탑뉴스의 충북본부장 신동호입니다. 교육감님 비롯하여 이제 교육청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제 작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이제 초중생들이 보면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막 뒤엉켜서 또 막 뒹굴고 또는 막 장난이 심할 텐데 그거에 대한 혹시 방안은 있으신지 누구 담당 부서장님이 하시던 누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과장님 답변. 학교혁신 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 대책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3월 초부터 사실은 등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생활지도 대책이라든가 아이들의 활동 대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웠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학교를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믿고 또 그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우려는 있지만 학교에서 잘 대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기자분 질문. 예. 예, 저 뉴시대 임진영 기자인데요. 지금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가동하는 그 공기 정화기나 냉방 장치 이런 거에 대한 가동 지침을 마련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박수. 네, 체육관광안전과장입니다. 예, 아직 교육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칙은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곧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새 교실들은 공기 순환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좀 그 창문 환기 방식이 아니더라도 좀 환기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에어컨 가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 포함해서 좀 답변을 더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든 직접 등교 수업이든 이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게 우선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방역을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막 그 아이들 행동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 사이버 예절 같은 것도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큰 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방역도 또 개인 행동도 학생 스스로가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 교육을 통해서 잘 당부를 해두고 또 현장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B의 이은영 기자입니다. 지금 뭐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을 때는 실제로 학교장 선생님께서도 에어컨 가동과 관련한 고민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당장 이제 벌써 30도로 오르내리는 이런 기온 속에서 아이들이 한 반에 뭐 20명, 30명 정도 왔을 때 실내 온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컸는데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지금 아무런 지침이 없다라는 말씀이면 계속해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걸로 우선은 진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3 학생이 5월 13일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고 가운데 지금 몇 개교가 등교 수업을 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7개교가 지금 등교할 예정입니다. 전체 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다 그렇게 소규모 학교에서 다 결정이 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01교, 중학교 36교 해서요. 그 소규모 학교가 137교가 정도가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우선은 5월 13일 날 다 개교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사실상 그전부터 출석 등교도 가능한데 굳이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방침에 억지로 따를 필요는 없지 않냐. 효과도 이제 출석 등교가 제일 나은데 그래서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열어놓으면 준비되는 정도에 따라서 학교 단위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준비한 대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브레이크 뉴스 임창용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관리나 그 체육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매뉴얼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는 건지요. 네, 지금 학생들의 그 체력 관리는 그 등교 그 학교 급에 따라서 등교를 하는 거에 맞춰서 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한국공부리수의 권영길 기자입니다. 저기 아이들 그 학교에 방역은 어떤 식으로 다 계속 주기적으로 하실 건지요? 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이 방역은 그 지금까지 소독을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해서 2회 이상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은 아침에 발열 체크를 하고 점심에 또 발열 체크를 하는 등 하루에 2번씩 발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방역을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입니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방역은 그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팀장. 앞에 가서 하시. 예, 지금 시설에 대한 소독은 정기 소독과 일상 소독, 그다음에 이제 수시 소독으로 나누어져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소독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소독이고요. 이거는 이미 학교에서 3월부터 등교 계약 때문에 이미 이전에 벌써 다 완료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또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상 소독은 매일 소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책상이나 이제 문고리 뭐 이런 거는 매일 아마 등교하게 되면 이제 등교 수업하기 전에 실시를 하고 등교 이제 그 하고 나면 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그 책상이나 이런 거를 다 매일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저 충북뉴스 김나성 기자인데요. 그 예체능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좀 체득해야 되는 수업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따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자체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이나 그 예체능하는 학생들도 학교별 등교 일정에 맞춰서 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교육부 지침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 아마 내려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육활동도 수업이지 않습니까? 수업 중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 이렇게 돼 있듯이 지금 이제 프로스포츠 운동 선수들도 야구 선수들 마스크 쓰고 운동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좀 거창스럽긴 하겠지만 아이들 당연히 이렇게 접촉하는 운동을 할 경우에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어느 정진이 된 게 있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교육국장협의회를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결정된 내용인데요. 교육부에서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서 방역당국과 전문가들과 깊이 상의를 했는데 에어컨을 사용할 때 그 부작용들을 고려를 했는데 결론은 3분의 1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육국장 협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결 사항이라든지 생활기록부 기재 연령 등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뉴시스 임진영 기자인데요. 그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보건교사의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충북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임시 보건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학교들도 많은데 그거에 관련돼서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그 팀장, 보건팀장이. 네, 보건팀장이 자세하게. 아니 여기 대기해야 돼. 예, 저희들이 그 총 지금 초중고에 480교 중에 377교가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보건 인력을 채용한 게 45교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저희들이 멘토와 멘토 멘티를 벌써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멘토 그렇게 지정을 해서 멘토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업무 담당 교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 연수도 이미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인력이 없는 배치가 안 된 학교는 지금 현재 40 조금 이따가 네, 조금 더 정확한 다시 걸 서로 말씀해 알려드리세요. 예. 보건교사 배치원하고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자료를 일괄적으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예, 저기 그러면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BC 김영 기자인데요. 지금 아까 식재협축 관련해서 이제 체육활동이랑 예체능 같은 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밀학급 문제 보면 보도자료에 보면 특별시를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밀학급이 대부분이 이제 특별실이나 보통 교무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교실로 활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오전반, 오후반도 아마 언급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학교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밀학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밀학급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유유교실이라든가 특별실, 기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였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역별 또는 학교별 여건이 전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학생회라든가 학부모회,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저희가 분청하고 지역교육청이 컨설팅을 해서 그 학교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특별실들이 일반 교실보다 1.5배 정도 약간 더 넓습니다. 그래서 과밀 학급들은 이제 그런 교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청이 각 급별로 만들어 내린 매뉴얼이 전국에서 제일 세세하고 제일 아주 세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매뉴얼이 없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매뉴얼대로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몸에 익혀서 거기에 따르는 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은 아웃라인이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대처 능력,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선 학교들에 항상 매뉴얼 플러스를 염두에 두고 항상 그 상황에 맞는 자기주도 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기자님들께서 정말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염려하고 질문하셨듯이 학교 현장에도 또 학교 상황에 따르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로 자기주도적인 또 그 자율적인 이런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또 실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저희대로 계속 매뉴얼도 보완해 나가고 시스템 전체를 정비해 나가는 것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 이제 지금 주어진 기간이 준비 기간이 최소 일주일 내지 2, 3주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돼서 지켜보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 안심하고 믿고 이렇게 응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중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103교입니다. 미배치교가 103교. 역시 뭐. 그럼 이상으로 2020 등교수업 관련 김병호 충청도교육감 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급별에 따른 등교수업 운영 지침은 내용이 많아서 각 기자분들한테 저희가 파일로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일 확인해 보시고서 의문사항이나